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들은 급증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우리 경제에 무거운 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합계 출산율은 1.29명, 2001년 이후 10년째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 기준인 대체 출산율 2.1명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 1.7명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우려할 것은 저출산과 저성장의 악순환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들은 아이를 적게 낳았는데 지난 2007년 5.1% 성장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로 추락하자 출산율도 1.25명에서 1.14명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저성장을 부른다면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막대한 복지 비용을 요구합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 규모는 2009년 9.5%에서 2050년에는 21%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는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급속하게 진전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아마도 심각한 사회 문제, 국가 성장 정체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입니다. 정부는 여성과 고령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양육비 지원 등을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또 복지 비용이 경제 성장에서 나온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효진입니다.